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달순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순자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두 이름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제 삶의 지문처럼 굳어버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걸어온 56년이 넘는 시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저는 제 이름뿐만 아니라 제 진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부모님이 지어주신 몇 글자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증명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법정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저를 돕는 젊은 변호사가 있고 그 옆에는 딱딱한 서류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제 이름 석자를 위한 싸움의 증거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사로운데 제 마음은 수십 년 전 차가웠던 겨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83세의 나이에 법정에 서서 제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재판장이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고 측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서서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미 사망 처리된 자로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 제가 평생을 살아온 삶이 그렇게 간단히 부정당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제 편에 선 젊은 변호사 이민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최달순 할머니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56년간의 삶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에 서서 제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모든 것은 그 남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1958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5년,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아팠던 시절이었죠. 거리에는 전쟁의 상흔이 여전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8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라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저를 짐처럼 여겼고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여자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임씨였습니다. 임삼덕,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어린 자식 셋과 살고 있었죠.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도 해 주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것은 시장에서였습니다. 저는 품삯을 받고 다른 집 빨래를 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분은 아이들 먹일 쌀을 사러 오신 길이었죠. 우연히 부딪히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눴지만 점차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저는 혼자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와서 저녁 한번 드시지 않겠소? 애들이 어른 손맛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른 집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임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 아이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큰 아이는 11살, 둘째는 9살, 막내는 7살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인사드려라. 최 씨 아주머니시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이들의 똑똑한 인사를 받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모성애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찬장에 있는 재료들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죠.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계란말이.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해주신 밥이 우리 엄마 밥만큼 맛있어요. 막내가 천진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종종 임신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꿰매주고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임신은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 아이들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달순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기쁨,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것들을 함께 메워나가는 사랑이었죠.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아 저는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결혼을 앞두고 임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 임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우리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달순 씨, 내가 자식 셋을 데리고 사는 건 알잖소.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내 전처가, 그러니까 애들 엄마 이름이 박순자인데 전쟁통에 서류를 다 잃어버려서 아직 사망신고를 못했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전처의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니요? 사망신고를 못하셨다고요? 그래. 전쟁 중에 피난을 가다가 폭격에 휘말려서. 그런데 시신을 찾지 못해서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 임 씨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새엄마랑 사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할까봐 걱정이 돼서 혹시 달순 씨가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라고요? 박순자로 살라고요? 그래. 그러면 애들도 새엄마 때문에 놀림받지 않을 테고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계모인 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임 씨는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제 이름 최달순을 버리고 박순자가 되라니요? 그것은 곧 제 존재를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평생 이 부탁 잊지 않고 잘해주겠소. 우리 애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탁하네. 임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재혼 가정에 대한 시선은 매우 차가웠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계모와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온갖 놀림과 차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제 정체성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남편의 진심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 어차피 죽은 이름인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정말이요? 정말 괜찮겠소? 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임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달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28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던 순간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속삭이던 기억들, 모든 것이 내일부터는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달수는 죽고 박순자가 태어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최달순으로 살던 삶을 끝내고 박순자라는 이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959년 봄, 저는 정식으로 임삼덕 씨와 결혼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박순자와 임삼덕의 결혼이었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시절 화려한 결혼식을 올릴 여건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희는 조용히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동네 이장님과 몇몇 어른들이 증인이 되어 주셨고, 아이들이 꽃을 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얀 한복을 입고서 절을 올리는 순간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박순자라는 이름을 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순자가 되어 저는 남편의 새 아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불을 지펴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큰아이 임기석이는 12살이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녁, 기석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엄마는 하늘에 계신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석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기석아, 아주머니가 너희 친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아주머니가 너희들한테 진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줄래? 기석이는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저는 기석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둘째 임미영이는 10살이었는데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아마 여자아이라서 엄마가 더 그리웠나 봅니다. 미영이는 제가 빨래를 할 때면 옆에서 작은 손수건을 빨겠다고 따라했고, 제가 바느질을 할 때면 옆에 앉아서 실감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미영이가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막내 임성호는 8살이었는데 가장 순진무구했습니다. 성호는 처음부터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라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기 때문이었죠.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같이 놀아요. 성호의 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낡은 교복을 꿰매고 겨울이면 따뜻한 속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며 제 사랑을 쏟아 부었죠. 그 시절 우리 집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세수를 시키고 아침을 차려줍니다. 남편은 일찍 나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빨래와 청소 그리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부족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남편이 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 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를 진짜 엄마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기석이는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석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기석아,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그래? 엄마. 아이들이 우리는 진짜 엄마가 없다고 놀렸어요. 기석이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기석아, 엄마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의 진짜 엄마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너희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진짜거든. 그날 밤 기석이는 처음으로 제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부른 엄마였습니다. 엄마 좋은 꿈 꿔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이름을 잃은 모든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남편의 전처 이름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를 부르는 따뜻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남편 임씨도 저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주는 당신을 보면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싶네. 무슨 소리예요? 내 새끼들인데 우리 가족만 평화로우면 됐지 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그리워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달순. 제가 버린 그 이름이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던 목소리로, 첫 남편이 사랑을 속삭이던 목소리로.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말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0년 어느 봄날 제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1960년 봄 제가 박순자로 살아간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영숙이었는데
북한에서 월남해온 실향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 둘과 함께 피난 온 상태였죠. 문제는 그들이 호적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실향민들의 신분증명은 매우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서류들은 남한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고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들은 사실상 무국적자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씨, 그리고 순자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장님은 김영숙 가족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씨, 혹시 최달순이라는 이름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 이장님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원래 이름을 알고 계신 건지. 아, 그게 결혼하실 때 서류를 보니까 개명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최달순이셨더라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김영숙 씨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테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버린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쓴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김영숙 씨 가족의 사정을 들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한에서도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저 역시 전쟁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결정하시오. 어차피 쓰지 않는 이름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박순자로 살기로 결심했고 최달순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유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김영숙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정도 어려 보였고 고생한 티가 많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김영숙 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렇게 최달순이라는 이름은 김영숙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전쟁의 혼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숙 씨는 최달순이라는 이름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저는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차피 쓰지 않는 이름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저는 제 이름이 2개의 삶을 사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죽은 채로 다른 하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초가집은 아파트로 바뀌었고 흙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습니다. 라디오만 있던 시절에서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까지 생기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큰아들 기석이는 성실한 회사원이 되어 좋은 아내를 만나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며 역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막내 성호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정성껏 키운 보람을 느꼈거든요. 아이들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저를 가장 먼저 찾았고 엄마라고 부르며 의지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기석이의 아들 준수와 딸 수연, 미영이의 딸 혜진, 성호의 아들 민서. 4명의 손주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증손주까지 생겨서 저는 대가족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정열적인 사랑은 깊고 잔잔한 정으로 변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서로의 호흡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죠. 여보 고마웠소. 우리 애들 키워주느라.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이들이었고 제 인생의 보람이었으니까요. 박순자라는 이름은 완전히 제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저 자신도 가끔은 제 원래 이름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달순이라는 이름은 먼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느껴지는 묘한 외로움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할머니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제 원래 이름을 부르시는 꿈이었어요. 달순아, 달순아. 꿈에서 깨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최달순일 때만 아셨는데 제가 박순자가 된 후로는 어머니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이름으로 남편의 전처가 불려질 것이고 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제 진짜 이름인 최달순을 가진 그 여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해봤자 바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만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0년 남편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여러 번 입원하였고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14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였죠. 아이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괜찮다. 아빠도 편히 가셨으니까.
하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 인생의 반을 잃는 것과 같았거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이름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몇 달 후 저는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연금 문제, 상속 문제 등등.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 작업을 했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었으니 제 이름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겼거든요. 동사무소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젊은 공무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좀 떼려고 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달순입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컴퓨터를 이리저리 만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이름이요? 무슨? 최달순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까. 어르신,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직원은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 공무원이 와서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최달순이라는 이름은 2006년에 사망 직권 말소 되셨습니다. 네? 사망. 직권 말소요? 제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가 죽었다고요? 네, 주민등록상으로는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8년이나 되셨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 여기 살아 있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결혼하시면서 개명한다든지. 박순자로도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박순자요? 잠깐만요. 공무원이 다시 검색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박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최달순은 정말로 사망 처리되어 있어요. 2006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성, 김영숙 씨. 아니, 최달순이 된 그 여성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함께 제 원래 이름도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죠. 4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제 이름의 죽음을 몰랐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살아있는데 내 이름이 죽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46년 전에 선심 쓰듯 넘겨준 이름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니요.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달순은 죽었고 박순자는 살아있다. 하지만 박순자는 원래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전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저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제 정체성에 대해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니. 며칠 후 저는 다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을 되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요? 제가 살아있는데 왜 불가능해요? 사망 처리된 지 8년이 넘었고 법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된 상태라서.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말은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56년간의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이름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쉽게 포기했던 그 이름이 사실은 제 존재의 증명이었다는 것을. 좌절감에 빠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 왜 내 이름까지 잃어야 하는 거야?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박순자인 줄 알고 살았던 아이들에게 사실은 엄마의 진짜 이름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을 집에서 울며 지낸 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세웠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박순자로 살았을지언정 나는 엄연히 살아있는 최달순이야.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해. 83세의 나이에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존재 증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으니 저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상황을 설명하니 한 젊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제 이름 좀 찾아주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찾아드린다고요? 네, 제 진짜 이름을요? 그래서 저는 56년 동안 감춰왔던 제 인생을 처음 보는 젊은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첫 번째 결혼, 남편의 죽음, 임씨와의 만남, 박순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가 결국 사망자 처리된 사연까지 1시간이 넘게 이야기했지만 이민호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이민호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의 희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이민호 변호사의 다음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이름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건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삶을 되찾아드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이민호 변호사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죠. 그날부터 저와 이민호 변호사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제 사건을 맡고 난 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서류들이 필요해요.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이민호 변호사가 보여준 목록을 보니 정말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옛날 혼인신고서, 개명 관련 서류, 증인들의 진술서 등등. 문제는 56년이나 된 일이라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도와주어서 몇 가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기석이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고생을 혼자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미안하다, 기석아. 너희들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일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기석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여러 관공서를 다니며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주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법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민호 변호사가 옆에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저는 이민호 변호사를 마치 손자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50살이나 나지만 그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상대편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미 사망 처리된 자로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니, 제가 83년을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간단히 부정당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이민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최달순 할머니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83년을 살아오신 분의 인생을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라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재판장님,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달순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그분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민호 변호사의 변론은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편은 계속 법적 근거를 내세웠고 저희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딸리는데 계속 법원을 오가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힘드시죠? 혹시 포기하고 싶으시면 아니야, 민호야. 끝까지 해보자. 내가 죽기 전에 내 이름은 찾고 죽어야지.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에서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은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엄마? 저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최달순이었다는 것, 아이들을 위해 박순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까지.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했죠. 평생을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의 진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니까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 기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 때문에 이런 고생을. 아니야, 미영아. 괜찮다. 나는 너희 덕분에 행복했단다. 막내 성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아이들은 저를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끝까지 싸우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너희들한테 패 끼치는 건 아닌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엄마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죠.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났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아이들은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법원에 같이 가주고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주고 제가 지칠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손주들까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 꼭 찾으실 거예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손주들의 순수한 응원을 받으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법정에서 싸운 끝에 드디어 최종 판결 날이 다가왔습니다. 2016년 5월 24일,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이민호 변호사, 그리고 제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와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 최달순의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라. 그 순간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이긴 건가요? 재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호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최달순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실시하라는 것이 본 법원의 판결입니다. 저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그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56년 동안 저를 억눌렀던 이름의 굴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삶이, 저의 희생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할머니 이겼어요. 할머니가 이기셨어요. 이민호 변호사도 기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법정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84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본 기분이었거든요. 소송에서 이긴 후 저는 동사무소에서 제 진짜 이름 최달순이 적힌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는 순간 저는 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이름이 최달순. 56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새 글자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껏 최달순으로 사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는 것 같구먼. 고맙네, 민호야. 정말 고맙네. 저는 그 젊은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박순자로만 살다가 죽었을 테니까요.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며칠 뒤 제 자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박순자로 살아왔던 이유와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듣고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니, 최달순 할머니. 기석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할머니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 엄마가 최달순이든 박순자든 저희에게는 그냥 엄마예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변하지 않는걸요. 성호의 말도 고마웠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저를 희생하게 했던 그 사랑이 결국 저를 다시 온전한 저 자신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손주들도 새로운 제 이름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최달순 할머니네요. 그래, 이제부터는 최달순 할머니야. 최달순. 예쁜 이름이에요, 할머니. 손주들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최달순으로 불리고 저희 진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최달순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쭈글쭈글한 할머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안녕, 최달순. 거울을 보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최달순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볼 때, 병원에서 최달순이라고 불릴 때,
그 모든 순간이 새롭고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최달순으로서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저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압력,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진짜 이름과 인생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84세에 해낸 일을 여러분이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증명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제가 법정에서 이민호 변호사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 될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제 이름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최달순이라는 이름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면서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최달순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